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니콜라스 매도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게 사실 냉정한 그 파이오니어 분들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이번 시간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하나의 글이 올라옵니다. 니콜라스 매도설, 그리고 미국 정부 개입, 오히려 기회인 이유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립자 매도설, 오히려 잠재적 리스크를 해소한다라고 돼 있죠. 만약 니콜라스가 물량을 일부 넘겼다면 도덕적으로 욕먹을 일이 맞아요. 그런데 시장의 논리로 보면 가장 큰 매도 폭탄이 사라진 셈이에요. 리플 사례를 보면 리플 공동 창립자 제드 맥케일럽이 이 8년에 무려 90억 개의 리플을 시장에 던진 게 맞아요. 이건 사실이죠. 시장에 늘 공포를 떨지만 22년 그가 매도를 끝내자마자 악재 소멸로 가격이 안정화가 되었다. 차라리 파이코인이 지금 뒤에서 팔았다면 나중에 던질 물량이 줄어든 거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리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그런 물량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파이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생각해보면 지금 시장 우리가 거래소 기준으로 따졌을 때 몇 개인 것 같아요? 거래소 기준으로 끽해봐야 여러분들 4억 개가 좀 넘어갑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코인마켓캡이나 이런 데 봐도 알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점점 올라갔다 약간 떨어진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있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을 보면 알겠지만 리플은 거래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보면은 24시간 기준에 1억 921만 달러다라는 거 엄청난 거래량이죠 이거. 바이낸스 FDUSD가 이 정도고 USDT가 뭐 거의 1억 달러 가까이 되고 뭐 이런 정도의 규모들. 근데 다른 거래소에도 엄청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비교가 한눈에 될 거예요. 자,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립토 오블로만 봐도 리플은 16.34억 달러예요. 그죠?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파이 네트워크는 975.90만 달러예요. 여러분들 이 자체 거래량만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루에 1000만 달러도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0.2067달러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뭐랄까요 파이코인 지금 보면은 통계 관련해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물량들만 대충 합해봐도요 4억 2,900만 개다라는 거 파이가 실질적으로 가격 잔액으로만 따지면은 8,876만 달러가 총액이 됩니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거래소에 있는 총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기 있는 게 거래가 막 매일 다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 여기서 4억 2,900만 개 근데 총량은 1,000억 개잖아요. 1,000억 개 중에 이 정도면 굉장히 적은 물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팔아서 좋다?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리플도 뭐 1,000억 개에서 90억 개라고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만 1,000억 개에서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나와 있는 거 4억 개 꼴랑 그건데 거기서 팔아봐야 얼마나 팔렸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자료 요구에서 제도권 진입 선호라고 돼 있는데 미국 정부가 파이 네트워크를 들여다본다? 데이터 조각이 아니라 돈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바이낸스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 정부 조사를 받고 43억 달러에서 5.6조 원의 벌금을 냈어요. 바이낸스는. 망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 정부가 검증하고 털어본 거래소가 되어서 점유율을 지켰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좀 있어요. 근데 파이코인은 정부 개입의 스캠 단계를 넘어섰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규제를 받는다는 건 제도권 통행세를 내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폰지 사기나 이런 것들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얘는 이제 파이는 폰지 사기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면 사기 이런 것들도 정부의 개입이 돼요 결국에. 그래서 잡혀서 나중에 벌금 크게 내고 이런 애들은 쫄딱 망해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파이는 뭔가 그런 것 같진 않아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런 뭐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있고 12월 뭐 2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상의 투명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니콜라스 코칼리스 그 다음에 청디아파 뭐 고소를 당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결과물도 사실은 어떻게 나왔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리더 교체 가능성 볼게요. 탈중앙화의 완성이라 돼 있는데 만약 이 사태로 리더가 바뀐다면 단기적으로 혼란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 리더 교체 가능성, 탈중앙화의 완성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 이 사태로 리더가 바뀐다면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는 1인 독재 리스크가 사라지는 호재가 돼요.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완벽한 탈중앙화 자산이 됐고 파이도 니콜라스 의존도를 줄이고 재단이나 투명한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시스템은 사람보다 강해야 하니까요. 결론은 4,700만 명 추정이 넘는 유저가 있는 한 리더 한두 명의 이유로 프로젝트가 무너지기엔 덩치가 너무 커졌다. 매도했다면 잠재적 리스크 해소, 정부가 캔다 자산가치 인정, 리더가 바뀐다 더 투명한 시스템 도입, 투자는 본인 그릇만큼 하는 거고 흔들릴 시간에 팩트를 봅시다. 근데 사실 요것도 또 어느 정도의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근데 단순히 그 뭐랄까요, 니콜라스가 사라진다고 해서 청디아판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사라질까? 근데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파이코인에서 주역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뭔가 이게 이렇게 움직이구나 이런 걸 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파이코인은 니콜라스 코칼리스 청디아판 이외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 있나요? 뭐 한국인 중에 이학경 있고 그 다음에 없잖아요. 이학경 씨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 막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모더 이름 정도 뭐 알고 있잖아요. 뭐 모더레이터 뭐 이런 사람들 알고 있고 팀원의 이름들은 거의 몰라요. 뭐 디안게 뭐 이런 분들은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분들이 실제로 갑자기 저 니콜라스 청티아판 없어지면 얘네가 대표가 된다. 이 친구들이 이 형들이 대표가 된다. 이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의 운영 활동 이런 것도 이 니콜라스 코칼리스 청티아판 이들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뭔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파이코인 현재 봤을 때 어떤 것 같나요? 오히려 니콜라스가 매도를 했다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많은 물량을 매도하고 그 상태에서 누군가 받아주는 그런 물량들이 있을 때 이건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파이코인이 뭔가를 대량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되진 않아서 약간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